충격이라. 0.5%포인트 금리 인하. 시장은 일제히 하락.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그리고 FOMC라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거든요. 당초 시장에서는요 0.25%포인트를 인하를 한다, 0.5%포인트를 인하를 한다, 갑론을박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시장에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표들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결론은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는요 0.5%포인트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기준금리가 5.5%에서 5%로 떨어졌다는 이야기. 와, 시장에는요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시장의 전망은 0.25%포인트나 0.5%포인트가 아주 상반되게 거의 상충되도록 비슷비슷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0.5%포인트라는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B컷을 단행을 한 거죠. 와, 이건 말입니다. 난리도 아닙니다. 시장에서는요. 기본적으로 금리를 내린 것은 4년 6개월 만에 금리를 내린 겁니다. 4년 6개월 만에 금리를 내렸고요.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게 2022년 3월에 0.25% 금리를 0.5%포인트로 올렸거든요. 이게 첫 시작이고요. 그전에는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2020년 3월에는 1.75% 금리를 B컷, 자이언트 컷까지 했었죠. 그러면서 말입니다. 시장에는요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상황은 없었습니다. 계속 금리를 올렸어요. 그러다가 2023년 7월부터 시작해서 기준금리를 8연속 동결한 후에 지금 9번째는 0.5%포인트 인하 B컷을 단행했다는 뜻입니다. 야, 이렇게 시장에 B컷을 단행하니까 시장은요 솔직히 엄청 놀랐어요. 왜냐하면 0.5%포인트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지금 미국 경제가 침체의 어떤 기로에 들어섰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은요 저는 바싹 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침체의 어떤 징후를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제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지금까지 연방준비제도는요 침체 아니다 이거예요. 침체 아니다. 왜 아니냐? 소매 판매 잘 나가지 않느냐? 2024년 8월 기준으로 0.1%의 소매 판매 지수가 올라갔습니다. 당초 시장의 전망치는 마이너스 0.2%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전망치보다 높았기 때문에 침체가 아니다. 게다가 생산은 0.8% 올라갔다. 2024년 5월에 0.9% 이후에 최고치 아니냐. 생산까지 올라가니까 미국 경제는 문제없다. 이게 침체라고 하면 연착륙이든 경착륙이라는 건데 연착륙도 아니고 견착륙도 아니다. 지금 연방준비제도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표로 보면 좋아요. 단지 고용이 나쁩니다. 고용이 8월에 14만 2천 명. 과거 1년간 평균 증가폭이 20만 2천 명인데 거기에 비하면 14만 2천 명이니까 반토막 났죠. 실업률은 4.2%예요. 일반적으로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 실업률은 3%에서 4% 사이인데 4.2%니까 조금 넘어섰죠. 그러나 장기평균 실업률 4.2%하고는 똑같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 시장에는요 분명히 고용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소매 판매나 생산은 좋아요. 그런데 고용에는 문제가 있다. 이런 것. 문제가 있지만 높일 수 있는 희망은 있다. 이게 연방준비제도의 이야기거든요. 여기에다가 물가는 잡혀간다 이거예요. 지금 8월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2.5%까지 떨어졌다. 잡혀가는 것 아니냐. 물가도 잡혀가니까 이제는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해서 뭔가 시장에 어떤 나쁜 요소들을 악재들을 털어내겠다. 이런 의미가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틀린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0.25% 인하 베이비 컷을 하는 거하고요. 0.5%포인트 인하 B컷을 하는 것은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신호가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서는요. 실제로 시장은요. 굉장히 흔들렸어요.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 종합지수 기술주 중심입니다. 뭐 시장이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왔다 갔다 그야말로 0.5%포인트 인하가 경기를 부양하는 거냐 아니면 경기 침체를 보는 거냐. 이게 말은 어떻게 생각하면 결과론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경기를 분양해도 0.5%포인트 인하해서 올린다는 뜻이고 0.5%포인트 인하했다는 건 경기 침체에 대한 느낌이 있으니까 침체에 또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러나 시장의 심리는 다른 문제거든요. 부양이라는 말과 침체를 다시 일으키는 말은 굉장히 다른 말입니다. 침체를 뜻하느냐 아니면 부양을 뜻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투자자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시장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죠. 그러다가 결국은 내렸습니다. 0.31%가 내렸고요. 54.76이 빠져서 17,573.30으로 마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가 떨어졌다. 최종적으로 빠졌다는 것은요. 오늘 당장 침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투자자들은 침체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해서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침체에 투자자들은 방점을 뒀다. 왜? S&P 500도 빠졌거든요. 0.29가 빠져서 16.32가 빠졌고요. 5,618.26으로 마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투자자들의 성향은 부양이냐 침체를 두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침체의 방점을 찍고 말았습니다. 또한 말입니다. 블루칩 중심의 다우산업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0.25% 빠졌고요. 103.08이 빠져서 41,503.10으로 마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말입니다. 시장에서 침체냐 부양이냐를 놓고 부양이냐 침체냐를 놓고 투자 심리가 굉장히 크게 부딪혔지만 결론적으로는 침체의 방점을 찍었다. 그러나 주가가 폭락한 것은 아니잖아요. 약간 떨어지고 말았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아직까지 더 생각을 해보겠다. 결국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게 연착륙이나 경착륙은 아닐 수도 있다. 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투자자들은. 그러나 시장의 움직임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었고 미국의 통화량도 엄청나고요. 또 재정적자도 지금 8월까지만 하더라도 1조 9천억 달러거든요. 엄청나게 돈을 풀고 있거든요. 결국은 돈 풀어서 살리는 어떤 경기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 말은요. 결국 거품이 쌓여 있다는 뜻이에요. 언젠가는 이 돈 풀었던 거 거둬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전체적인 경기는 어떤 방향으로 변할까요? 아마 여러분 저는 경기 둔화 솔직히 심상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투자자들의 심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중심에서 약간 밑으로 침체의 방점을 찍고 있지만 실제 시장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11월 5일입니다. 아마 11월 5일이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지금부터 주식시장에 9월, 10월 계절적으로 떨어지는 계절이고요. 역사적으로도 떨어지는 계절이 9월, 10월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시장 경계가짐을 가지고 투자해야 된다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현금을 계속 쌓아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것만이 여러분 결국 내가 내 돈을 더 크게 불리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 결국은요 침체가 올 거거든요. 그때 분노의 매수를 해도 늦지 않는다. 반드시 극단적인 어떤 침체가 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 시장 경기 둔화로 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경험하지 못한 위기냐 셋 중에 하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연착륙보다는 경착륙에 가깝다. 경착륙도 무섭지만 경험하지 못한 추락도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경우의 수를 넓혀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만큼 시장의 위협 크니까 조심하시고 조심하는 거 잊지 마시라.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합니다. 종목별로도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많이는 아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 많이 떨어진 것은 아니에요. 1.08% 떨어져서 4,859.29를 기록을 했으니까 많이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반도체 지수가 꺾였다는 것, 여기에다가 엔비디아 주가도 꺾였다는 것, 1.92% 꺾였습니다. 꺾였다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AI 열풍이 꺼지느냐 안 꺼지느냐거든요. AI 열풍이 꺼진다, 인공지능의 열풍이 꺼진다, 그러면 거품이 붕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뭐 커진다 안 꺼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1.92% 빠졌으니까.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 주가가 135.64달러에서 지금은 113.37달러라는 것.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난 7월 11일에 5,904.5까지 올라갔다가 9월 18일에는 4,859.29까지 떨어졌다는 것.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작동이 되고 있다. 이 말은 틀리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말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테슬라가 심상치 않습니다. 테슬라도. 많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많이 떨어지지는 않지만 테슬라는 227.2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테슬라가 222.2달러까지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지는 않지만 227.2달러까지 떨어졌으니까 뭔가 전기자동차나 혹은 자동차주, 2차 전지주 쉽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뭔가 분위기가 저는 싸하다고 봐요. 특히 테슬라를 제가 보는 이유가 미중 충돌의 핵심이고 앞으로 테슬라의 어떤 주가에 따라서 미중 충돌의 강도가 또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분위기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단지 말입니다. 뭔가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고 느낀 것은 애플 주가일 겁니다. 애플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229.69를 기록했거든. 1.80% 올랐습니다. 이게 IT잖아요. IT가 오른다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주가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입니다. 투자 심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게 부양이냐 아니면 침체냐 이렇게 하면서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처럼 종목별로도 보면 혼란스러움 그 자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아마도 그렇게 혼란스러움 자체가 들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 시장에서도 똑같이 나타날 거예요. 반도체에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을 거고 자동차나 2차 전지주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거고요. 전자나 IT 쪽에서도 충분히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시장 반드시 말입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해 드립니다. 오늘 미국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다는 것은요. 저는 미국의 중앙은행이 미국 경제가 침체의 길로 들어섰다. 이렇게 판단한 듯 보입니다. 그만큼 상황은 거품이 꺼지는 그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인공지능의 거품이 꺼진다. 그러면 시장에 진짜 경험하지 못한 그런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고 마음속에 꽉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시장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되겠다. 그 말씀 오늘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